안녕하세요. 역사 속 가장 극적인 탈옥 사건을 아시나요? 할리우드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470년 전 조선의 한 남자가 가위와 인두로 26일간 땅굴을 파서 감옥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탈옥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죽음을 택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아들이며 한때 조선의 차기 왕이 될 운명이었던 세자였습니다. 그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 비극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98년 12월 31일 조선의 궁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지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세자였던 광해이고 어머니는 유씨 부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전쟁 중이던 그 시절 이지는 왕실의 후손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10년 뒤인 1608년 아버지 광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광해가 왕이 되자 어린 이지는 즉시 원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원자란 왕의 장남으로서 차기 왕위 계승자를 의미합니다. 그해 3월 이지는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됩니다. 세자가 된 이지는 조선 최고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인홍과 정구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지에게 유학 고전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이지는 영리한 학생이었고 신하들의 기록에 따르면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1611년 이지는 13세가 되었을 때 박씨 부인을 세자 빈으로 맞이합니다. 박씨는 박승종의 손녀였고 당시 신분 높은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지는 완벽한 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박씨는 그 왕비가 될 것입니다. 평탄한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자와 세자 빈의 결혼은 왕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지와 박씨는 단순한 정치 혼인을 넘어 진정한 부부애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1614년 박씨는 이지의 첫 아이를 낳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세자의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딸은 같은 해 12월 19일 요절해버립니다. 왕실에서는 극도로 슬퍼했겠지만 이것은 당시 높은 영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매우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와 박씨는 더 많은 자녀를 낳기를 기대했습니다. 1618년 박씨는 또 다른 딸 이야기를 낳습니다. 1620년에는 다시 딸을 낳지만 이 아이도 역시 어려서 요절합니다.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도 이지와 박씨는 함께했습니다. 세자 부부는 이 고난을 견디어내며 언젠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23년 조선의 권력 구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광해군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과 왕족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당시 이지는 25세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지식인이자 세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던 나이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하자 광해군은 왕위에서 강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지는 세자에서 폐세자로 격하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격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역모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었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의 주모자들은 광해군이 아들들이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 이후 전 왕실의 적통은 사사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지와 그의 아내 박씨는 즉시 유배를 명받게 됩니다. 목적지는 강화도의 교동도였습니다. 교동도는 당시 반도의 끝, 거의 감옥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지와 박씨는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왕실의 신분이 아니라 영모의 자식으로서의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이지와 박씨는 감시자들의 눈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위리안치라는 형태였는데
이는 죽음을 앞둔 자들을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지는 절망했습니다. 세자에서 폐세자가 되고 영모의 아들이라는 오명 속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박씨와 함께 죽기로 약속합니다. 함께 죽으려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지와 박씨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시도합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굶주림과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단식은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목을 메어 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박씨와 함께 목숨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도 여종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여종은 목에 감긴 끈을 빠르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조차도 막혔습니다. 이때 상황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죽음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도우려고 시도합니다. 비밀리에 가위와 인두가 보내져 옵니다. 1623년의 여름, 강화도 교동도의 한 감옥 같은 집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지는 가위와 인두를 받고 아내 박씨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계획이 무모합니다. 이지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흙을 조금씩 파내며 인두로 딱딱 두드립니다. 그 작은 음식도 조심스럽습니다. 감시자들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남편이 파낸 흙을 자루에 담아 방 안으로 옮깁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공동 작업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계속 지나갑니다.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허리와 다리는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씨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모든 고통을 이겨냅니다. 26일이 지났습니다. 땅굴은 약 70척, 즉 약 21m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7층짜리 건물의 높이와 비슷한 거리를 손으로만 파낸 것입니다. 이지는 마침내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지가 탈출한 후 배가 도착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함께 도망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아마도 명나라로 갈 것입니다. 또는 더 먼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진행되던 중 이지는 도주 중에 병졸에게 체포됩니다. 26일간의 고된 노동 끝에 자유는 단 몇 시간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받은 박씨는 절망합니다. 남편이 잡혔다는 것은 반정군들에 의해 신문받을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결국 처형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할 것입니다. 박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지가 체포된 지 3일째, 박씨는 유배지에서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25살의 세자빈이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합니다. 그들이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죽음입니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씨의 죽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내가 자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파낸 땅굴. 그것이 결국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인조의 명이 내려집니다. 폐세자 이지에게 죽음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인조의 명이 내려집니다. 폐세자 이지에게 죽음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1623년 음력 6월 25일, 의금부 도사 이유영이 강화도로 향합니다. 그는 이지에게 죽음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유영이 전지를 읽을 때 이지는 말합니다. 일찍 자결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나 지금까지 구차히 살아 있었던 것은 부모의 안부를 알고 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서였다. 지난번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이 말은 이지의 마음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는 부모인 광해군과 패비류 씨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탈출로 인해 부모가
더 심한 형벌을 받을까봐 기다렸던 것입니다. 부모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야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차분하게 옷을 정리합니다. 몸을 씻습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관과 신발을 갖춥니다. 칼을 찾아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하지만 도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죽은 뒤에 깎아주면 좋겠다. 이것은 신분 높은 자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마루로 나온 이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는 옛 성인들을 언급합니다. 문천상이라는 13세기의 명나라 충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문천상은 8년간 감옥에 있다가 죽었는데 뒷사람들은 그에 대해 원나라가 문승상을 죽이지 않아 임금의 의리, 신하의 충성 둘 다 이뤘네라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지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를 위해 신하로서의 의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촛불을 밝히고 북쪽을 향해 2번, 4번 절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 방향, 서쪽을 향해 같은 방식으로 절합니다. 그 후 그는 세조대라는 얇은 끈을 찾아 목을 맵니다. 그러나 끈의 중간이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지는 숙주라는 견직물로 목을 메어 자결합니다. 27살의 폐세자 이지는 아내 박씨 뒤를 따라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지의 죽음 이후 광해군의 가족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자신은 유배지 제주도에서 18년을 더 살다가 1641년에 죽습니다. 패비류치는 아들 이지와 며느리 박씨의 비참한 죽음을 알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과 화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갑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그녀가 아들 부부가 죽자 스스로 식음을 끊고 아사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의 형제들도 반정 직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광해군의 가족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서녀들 중 한 명이 박징원과 결혼해 2남 3녀를 낳았습니다. 광해군의 아들 이지가 후손이 없었으므로 이 외손자들의 후손이 광해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인조 반정의 승자들은 광해군을 패주로 이지를 반란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6일간 손으로 파낸 땅굴, 그리고 그 땅굴 끝에 남겨진 사랑과 의리, 역사가 지워버릴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판 쇼생크 탈출은 결국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는 아버지를 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도 의리를 잃지 않은 한 남자의 삶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지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을까? 권력일까? 신분일까? 아니면 사랑과 의리일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